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5일입니다. 새벽 1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테크윙이 아무래도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테크윙을 검색을 해보면요. 불과 2, 3일 전만 해도 거의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테크닉을 검색을 해보면 자, 속보도 떴고 그리고 HBM 관련주 매출 폭발합니다. 이틀 전에 엔비디아 월가의 25년 지평가 목표가 전망 1월 3일 네, 이렇게 하시면 돈 들어옵니다.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주가가 어중간할 때는 영상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상승을 하면 이 중에는 선의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저는 제가 목표했던 그 금액을 그냥 올인하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요, 지금 보시면 제가 가끔씩 말로 홀덤 내기를 한 번씩 한 적이 있었는데요. 홀덤 카드 2장의 순서로 봤을 때 적어도 12위권 정도 에이스 10 수딧 정도 되는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거의 지금 올인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중간하면 예를 들어서 올인을 하지 않겠죠. 그냥 따라가거나 아니면 풀업을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일목균형표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올인을 한 입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10바켓 안쪽으로 들어오는 카드는 내가 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일목균형표의 거의 중급 과정까지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중급 과정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33변곡 라인에 지금 완벽하게 들어와 있고 네. 네, 그걸 설명하면 복잡하니 그냥 33변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 61위평 스윙스팬이 61위평 안으로 위로 진입을 해주는 캔들이 생겼고 이게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진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스윙스팬이 61위평으로 들어왔다. 이제 관통을 했다라는 그 의미 자체는요. 자, 100%는 아닙니다. 95%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캔들이 61위평 위에 안착을 했다. 두 번째, 61위평 종 이격이 살아날 추세를
거의 갖추었다.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를 물론 하면 좋긴 하겠지만 카드 자체가 지금 현재 카드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그래서 일단 올인하고 기다리자, 이제 그런 생각을 이미 했었고, 거기에다 확신으로 일목균형표를 보니 그 올인을 할 만한 상황까지는 왔구나,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네. 물론 플롭이 아직은 완벽하게 깔리진 않았습니다. 플롭이 아직은 완벽하게 깔리진 않았지만요, 만약에 플롭이 제가 원하는 대로 깔린다면, 네, 원하는 대로 깔린다면 상당히 큰 수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도박이든 주식이든 확률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상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삼병국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저점에서 33일이 되는 날 선행스팬 1이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하면 삼삼병곡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후행스팬이 61평을 관통을 하면, 그러면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첫 번째, 구름병곡. 구름병곡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52일의 신고가만 갱신을 하면, 그러면 플롭에 10 한 장이 깔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플롭에 10 한 장이 깔린다. 그러면 저는 10 프라우스를 가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52일의 신고가는요, 대략 46,000원 정도 됩니다. 고가가 47,150원, 네, 47,150원 정도 됩니다. 이 추세로 가면 저는 47,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7,000원까지 가지 못하고 구름이 바뀐 후에 47,000원까지 가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익절을 하고 나오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때 이 저점에서 캔들이 구름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말고 이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름은 25일 후에 내 캔들 중심으로 해서 25일 후의 시점을 의미하는 건데요. 내 캔들을 중심으로 하면 26일을 찍으면 됩니다. 저점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음문이었고 음문의 구름이었습니다. 음문의 구름. 그리고 구름이 바뀌는 시점이 이때쯤이다. 그러면 26일 전에 캔들이 어디였냐면 여기입니다. 네.
구름이 바뀜으로써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지만요. 왜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느냐? 자, 첫 번째, 비행스팬이 61평을 관통한 적이 없습니다. 네, 관통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61평 종이격이 계속 잠시 이때 어중간하게 갔지만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구름이 바뀌고요. 구름이 바뀌고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름이 바뀌고 스윙스팬이 61평을 관통을 하느냐, 그리고 52일에 신고가를 내느냐, 52일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느냐. 네. 자, 52일에 신고가가 여기 라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통을 52일에 신고가를 내지 못하고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봐야 될 게요. 관통을 할 때 관통을 하는 구름이 두꺼우면 그만큼 매물층이 많은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물층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센 세력이 들어와도 이 매물층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때는 구름이 바뀌었지만 결국 주가는 매물층의 저항을 받고 떨어진 것이다. 결국 올리려고 하는 세력이 포기를 한 거죠.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일목균형표를 좀 배우시면, 공부하시면 이런 시나리오까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내가 뚫어야 할 구름대가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은 상태이죠. 그리고 앞구름 또한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매물이 그만큼 여기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라인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있다고 해도 올인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목표를 했던 금액만큼을 전부 다 매수를 해 놓은 상태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분석하는 분석이라기보다는 진단하는 이 분석이 좀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순한 추세선이나 이런 거를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디테일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때 구름이 바뀐 것 자체는요, 물론 세력이 의도적으로 뚫으려면 뚫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세력은 분명 남 좋은 일은, 특히 개인 좋은 일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개인 좋은 일은 행동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한번 내리고 다시 올리는 이유는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개인의 신용 물량도 좀 있었을 것이고, 개인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개인 보유 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이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
쉽게 말해서 개인의 물량을, 흔히 말하는 개인의 물량을 개미털기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저는 사실 뭐 개미털기 이런 거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연치 않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네. 더불어 개인의 신용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주가의 흐름이 계속 꺾임으로써 이제 이때부터 담보 부족이 난 분들이 신용을 팔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세력들이 살까 했는데 신용이 더 빠져서 살까 했는데 매물층도 두껍고, 그리고 개인의 물량을 좀 더 뺏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뭐 거기까지는 제가 영화를 찍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 세력들이 사지 않고 그냥 놔두지 않았나, 알아서 치고받게 놔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주가가 오르지 않으니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신용으로 다시 사기 시작했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으니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다시 팔았다. 네. 지금 정도의 신용은 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영화를 한 편 찍었습니다, 방금. 네. 어쨌든 지금은 일목균형표상 완벽한 삼삼변곡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61일평 종이격이 살아나고, 딱 한 가지 아쉬운 거, 과연 52일의 신고가, 앞으로 구름이 바뀌고 캔들이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52일의 신고가인 47,150원을 넘어서 주느냐, 그것이 마지막 하나 남은 플롯, 히든, 네, 마지막 감춰진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장의 카드를 들고 세 장이 깔리고, 나머지 두 장 중에 마지막 카드 한 장은요, 52일의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52일의 신고가 47,150원만 주가가 올라가 준다면, 그러면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부터는 11일평 정도 하나 깔아놓고, 아니면 전환선 정도 하나 깔아놓고, 주가의 하락이 있을 때 눌림목으로 다시 매도하고 눌림목으로 다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겨우 10바켓 정도 들고 오리를 하는 게 쉬운 판단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도 일종의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박은 운7 기3이지만 주식은 운3 기7입니다. 기술적 분석 60%, 기본적 분석 40%. 기본적 분석으로는 이미 최근 SK나 삼성의 주가가 좋아질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가지 그 기사들, HBM에 관련된 여러가지 기사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금년에는 HBM 반도체 관련 주가 상당히 괜찮다, 이제 그런 내용은 이미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기사로서 다 접한 것이고, 여러 전문가들도 HBM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식이 괜찮다 라는 말을
제가 충분히 들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은 그 정도면 됐다. 그리고 테크윙의 어떤 재무 구조상 얘네들이 망할 기업은 절대 아니다. 매년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평균적으로 10% 이상 나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올해 유명한 섹터 쪽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양자 컴퓨터와 HBM 반도체는요 연관성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은 이미 끝났고, 네,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문제인데, 매수 타이밍이 저는 나름 저로의 적절한 시기에 들어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5년 1월입니다. 네. 제 영상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추세선 그어놓고 그냥 매물대 지표 깔아놓고 캔들만 보고 거래량이 어떻고 이평선 정도만 깔아놓고 이평이 어떻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요,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같이 공부를 하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복잡하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월요일날 브론즈밴드 밖으로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브론즈밴드 상한선이 어떻게 깔리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상한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브론즈밴드 상한선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일시적인 하락은 큰 의미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테크윙 보유하신 분들께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정보를 드립니다. 저는 010-1234-1234 네. 그런 식으로 하는 유튜버는 아닙니다. 참고로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테크윙 분석을 마치겠습니다.